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끝나가고 이제 슬슬 연말정산 준비가 필요할 시기가 되었죠. 특히 환급금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12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2월 안에 하면 실제로 환급이 달라지는 소비저축기부 가족관계 정리월세 의료 비교육비까지 꼭 알고 챙겨야 할 절세 행동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의 절세 생활 지원 정보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12월 카드 사용 전략, 연금저축 IRP 청약저축 추가 납입 체크, 기부고양 사랑기 부금월세 공제 정리, 인적 공제 혼인 부양가족 점검, 의료 비교육비 이직 이력 정리, 이 5가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려면 12월 31일까지 요건을 채워야 그해 공제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의 행동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12월 카드 사용 전략.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4분의 1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그 기준을 넘겼다면 12월에는 공제율이 더 높은 결제 수단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결제 등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 12월에 집중하면 공제 한도를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또 12월 소비는 지난해 대비 올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마다 적용되는 규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올해 사용 누계와 작년 누계를 비교해 12월 소비를 얼마나 추가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라면 공제 한도가 넉넉한 사람에게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방식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연금저축 IRP 청약저축 추가 납입.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말까지 납입한 금액만 그해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아직 공제 한도가 남아있다면 12월에 추가 납입을 해두면 다음해 환급에 도움이 됩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도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청약은 세대주 요건이 중요하므로 올해 공제를 받고 싶다면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두세요. 셋째, 기부금 고양 사랑기 부금월세 공제 점검. 기부금은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해당 연도 공제로 인정됩니다. 기부할 계획이 있다면 연말 전에 실행하고 영수증을 챙겨두면 됩니다. 고양 사랑 기부금도 동일하게 연말까지의 납부분만 적용되며 기부금은 일부는 답례품과 세액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라면 12월 월세까지 계좌이체 영수증 등 증빙을 남겨야 공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무주택 여부, 총급여 기준, 면적 기준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인적 공제 혼인 부양가족 정리.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 기준과 중복 공제 여부가 핵심입니다. 12월에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누가 누구를 공제받을지 정해두면 연말정산 때 혼란이 없습니다. 맞벌이는 보통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혼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정한 시점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신고를 미뤄둔 경우라면 연말 이전 신고가 중요합니다. 출산 입양이 있었다면 가족관계 등록을 12월 안에 정리해 두어야 해당 연도 공제가 제대로 반영됩니다. 마지막 5째, 의료비 교육비 이직 이력 정리. 의료비와 교육비는 연중 지출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12월에 예정된 건강검진, 치과암과 치료, 학원비 선납 등이 있다면 올해 지출로 넣을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아니라 원래 계획된 지출의 시점 조정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올해 이직이나 중도 퇴사가 있었다면 이전 회사의 원천징 수영수증을 12월 안에 미리 요청해 두면 내년 연말정산 때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11월까지의 교육비, 의료비, 안경, 영수증기 부금 등 빠뜨릴 수 있는 증빙들을 12월에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몰라서 못 받던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Q1. 신용카드 실적이 연봉 4분의 1을 아직 못 넘었어요.
12월에 많이 쓰는 게 좋나요? 공제는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 적용되므로 아직 부족하다면 남은 기간의 소비를 계산해보고 필요한 만큼만 카드 사용을 늘려보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QE 연금저축과 IRP는 둘 중 어느 걸 넣어야 하나요? 두 계좌는 합산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자신의 한도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한도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금융기관 또는 홈택스에서 본인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고향사랑기부금도 연말까지 해야 하나요? 네. 연도별 공제 기준은 해당 연도 납부분입니다. 계획이 있다면 연말 전에 납부해야 공제에 반영됩니다. Q4. 부모님을 제가 공제받고 싶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인적 공제는 소득 요건과 중복 공제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가족별로 다르므로 주민센터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혼인 신고를 내년에 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신고한 시점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올해 공제를 받고 싶다면 연말 이전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부 요건은 최종적으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확인할 것 3가지. 카드 사용액 올해 누계와 작년 사용액 비교해서 12월 전략 세우기. 연금저축 IRP 청약저축 올해 공제 한도 남았는지 확인 후 필요 금액 납입. 기부월세 부양가족 12월 31일 이전까지 증빙관계 등록 정리하기.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 환급금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꼭 실천해보세요. 주변에도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있다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을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